예스! 아프리카 수상스키 페드로 마이어 빨간색 뉴질랜드 안녕하세요. 전통적인 예술 사진을 배경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포토 아티스트 양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책을 냈지만 대부분 사진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의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음 수업이 담긴 행복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일생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기도 하지요. 저 역시 행복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저의 경험을 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복여행이라는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탐구해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한 흔적을 담았는데요. 흔적 사이사이에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잔뜩 들어있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에도 행복하고 읽고 난 이후에도 행복과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행복여행 어울리는 제목 아닙니까? 실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세상과 단절되면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사진 형식으로 표현하는 포토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는 정말 치명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적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살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째서 불행한가? 행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행복으로 향하는 빛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고민한 끝에 행복의 길이 찾아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우리는 보통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욕구가 충족되거나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행복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주적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 행복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느끼는 행복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만족이죠. 이러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자주적 행복은 타인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인생관에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자신이 정립한 인생 목표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만족하는 데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유래성이 강한 상대적 행복보다 자주적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과 불행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을 해요. 10,000원을 주우면 행복하고
또 10,000원을 잃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10,000원을 얻고 잃고의 문제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000원을 주어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00원을 잃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수천만 원의 차를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죽지 않아서 다행 아닙니까? 라며 호탕하게 웃는 사람들도 있죠. 즉,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라는 뜻의 일체유심조라고도 합니다. 저는 행복을 찾아가는 노하우가 몰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입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몰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창조하고 희열을 맛보며 행복을 느끼거든요. 몰입은 크게 내적 몰입과 외적 몰입으로 나뉩니다. 내적 몰입은 내부의 대상인 숨, 몸의 느낌, 의식 등에 집중하는 것이고, 외적 몰입은 외부의 대상인 드라마,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내적 몰입과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외적 몰입에 관련된 능력을 키우고 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몸과 마음 모두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행복 여행, 바로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상상만 해도 불행해지는 죽음을 왜 다루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종종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짧은 순간의 삶을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죽음이라는 존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만약 죽음을 더욱 빨리 마주했다면 모든 시간을 지금처럼 값지게 살았을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인생이란 죽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결과까지의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합니다. 죽는 순간에 후회를 한다면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했을 때 과연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죽을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책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을 적어놨습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부터 영정사진을 찍은 이야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이야기, 또 묘비명을 정한 이야기 등 죽음을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과 실천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죽음을 계획하고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선산 만들기인데 이때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마석의 모란공원의 묘지터를 샀는데 과거 선조들은 죽으면 북망산으로 간다고 해서 산소를 북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할머니, 아버지, 삼촌의 묘지도 모두 북향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남향으로 잡았습니다. 덕분에 성묘를 가더라도 환한 햇살 아래에서 모두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죠. 감사합니다. 삶이란 게 정말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만큼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책을 보시면 삶의 바닷속으로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를 읽어보시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관을 확립하는 방법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방법 등을 다루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면 어렵죠. 내일의 목표 세우기도 힘든데 몇십 년에 걸친 인생의 계획이라니. 그럼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를 단기적 달성 목록과 장기적 달성 목록으로 나눠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단기적 달성 목록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비교적 실천 가능한 것들로 단기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무작위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언제, 누구와, 어떻게 등 목표 시간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적고 실천해 나가는 거죠. 실천할 때마다 하나 체크해 가기 시작하면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진 활동이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사진 활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책을 보시면 제가 만든 작품들이나 사진을 통해 행복을 찾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진과 저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중장년층 분들께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남은 여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중장년층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많다고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젊은 층들도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장래를 보람차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이라는 것도 표현의 한계가 있지요. 그러한 글의 표현 한계를 뛰어넘어서 독자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인도나 일본 등을 갔어야만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출국이 불가능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꼭 자신만의 새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늦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젊고 늙은 모든 독자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하여 모두 화이팅!